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공모를 거쳐 학계와 유관기관, 언론사 등 전문위원회의 서면평가와 종합평가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전담기관은 2025년까지 앞으로 3년간 화훼 생활화와 이용 촉진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화훼 산업 종사자와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화훼 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주 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해당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가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7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이 시작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체류 기준은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입니다. 행안부는 내년에 전국 89곳의 전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생활 인구 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꿀벌 소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를 돕고 밀원수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봉산업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꿀벌 집단 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양봉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밀원 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밀원수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들면서 지자체들이 다자녀 가구 기준을 낮춰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혜택 대상을 기존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크게 늘렸습니다. 서울시 외에도 전국 지자체들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인 지역은 대구, 부산, 경북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세에서 84세 사이 은퇴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제도로 은퇴농은 연금으로 노후를 유지하고 청년농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쉽게 확보해 농업의 세대 교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에 상관없이 1kW시당 8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인상분을 적용한 올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시당 53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5% 올라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농협은 정부가 전력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정액 인상하면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졌다며 이를 정률 인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원 태백시가 지역 대표 작물인 고랭지 배추 재배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태백시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추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창죽동과 화전동 일대 193헥타르의 고랭지 배추밭에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범단지는 자동 관수, 관비, 방제를 포함한 스마트 영농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태백시는 데이터 관제센터를 설립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농업 기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봄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497건으로 피해 면적은 4,654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건수와 면적보다 각각 27%,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산불 원인은 논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봄 반복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에 거주하는 고령 경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응 전략에 나설 방침입니다.